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집단 감염과 연관된 확진 환자도 나왔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됐지만 판매 시간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추진한 판매 시간 통일은 무산됐습니다. 코로나19의 취향을 앞둔 에어로케이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항공편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8명의 주자를 확정지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충북 공천은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최대 집단 감염 사례인 괴산 장현에서 또 환자가 나왔는데 감염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충주에서는 서울 구로구 집단 감염과 연관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에서 충북 27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71살 여성으로 지난 7일 남편과 남동생, 8일에는 올케가 양성 판정을 받아 남매 부부 4명이 모두 확진 환자입니다. 인구 200명인 작은 마을에서 확진 환자 11명이 나온 충북 최대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확진 환자가 대구에서 온 택시기사인 아들을 만났다는 등 감염 경로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역학조사 결과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1일부터 이 지역을 통과한 차량 12,000대 명단을 받아 감염 경로가 있는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기를 좀 앞으로 당겨서 좀 확대해서 살펴보려고 CCTV, GPS 이런 걸 좀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동 제한 권고에도 지키지 않는 주민이 속속 적발되면서 이차영 괴산군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 경로당 출입과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버스는 무정차하는 내용인데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오가리 주민이 외출할 때는 먼저 신고하도록 행정 지도도 내렸는데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최대한 외출 자제와 자택 내 활동을 원칙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충주에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과 연관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55살 여성으로 지난 주말 서울 지인 집을 다녀왔는데 이 지인이 구로구 콜센터에 다니는 직원으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동선이 짧고 접촉자가 8명에 불과해 지역 전파 우려는 높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통보를 해줬고 이분이 지체 없이 보건소에다 신고를 한 겁니다. 불행 중에도 다행인 것은 충주와의 감염원이 아니다. 충주시 동량면 IBK 기업은행 연수원은 대구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제천, 청풍 두 곳에 이어 세 번째로 이르면 모레부터 입소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6살 여성으로 지난달 22일과 23일 공무원 동기 모임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충북 확진 환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충북 혁신도시 인재개발원에서 이 여성과 접촉한 동료 40여 명의 검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은 됐지만 이번엔 판매 시간대를 놓고 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해달라고 약국에 요청했지만 약국마다 사정이 다 달라 다시 원점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마스크 구입 행렬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오후 2시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시간 맞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안 정해져 있으면은 더 오래 모르고 서 있어야 되니까 잘 정해져 있을 때 조금 더 일찍 와서 서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모든 약국의 판매 시간을 오후 2시로 통일해달라고 청주시가 약사회에 요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존의 마스크를 농협에서 2시에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판매를 하는 것이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사회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지만 마스크 판매 시간 통일은 약국의 사정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약국마다 배송 시간이 달라 청주시가 요청한 오후 2시 판매를 장담하기 어렵고 약을 구입하면서 마스크를 사려는 손님들의 요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동시에 사겠다 하고 오시는데 오후부터 팔기 시작하면은 또 오후에 오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어디 가면 마스크를 살 수 있을지 정부가 이제는 약국별 재고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혼선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에 전문의가 1명씩 파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용인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충주의료원에 파견돼 앞으로 한 달 동안 확진 환자 치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료원에도 충북대병원 감염내과 전문의가 지원돼 일주일에 3번씩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두 의료원은 그동안 음압병실을 갖추고도 코로나19 관련 전문의가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청주공항 이용객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노선이 끊긴 국제선은 말할 것도 없고 제주 노선까지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취항을 앞둔 신생항공사 에어로케이는 취항을 미룰 상황도 아니어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비상이라지만 청주공항이 우려스러운 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제주 노선 이용객마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경보 단계 경계가 발령된 1월 말부터 심각 격상 직전까지의 이용객 감소폭은 지난해 대비 34% 정도. 심각 발령 뒤에는 말 그대로 상황이 훨씬 심각해져 불과 15일 사이에만 4만 9,200여 명이 증발, 56.8%가 빠졌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약 11만 명의 제주 노선 승객이 사라졌습니다. 항공사들은 앞다투어 간편 운항에 나섰고 제주항공은 견디다 못해 11일 동안 제주 노선 항공기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승객이 감소하면서 항공편도 줄고 이 때문에 승객은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주 노선으로 첫 취항 예정인 에어로케이에겐 최악의 조건. 항공 운항 증명 발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 달 안에 항공기를 띄울 계획인데 코로나19가 그 전에 끝날지도 알 수 없고 여행 기피 심리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룰 여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235기 도입에 앞서 신입 직원도 뽑아야 하고 무엇보다 국제선 취항을 위해선 일정 횟수의 국내선 운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발을 띄우기 위해서라도 1000회 이상 비행을 기본 조건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청주 제주 노선은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띄울 계획이 있습니다. 울미약 겨자 먹기로 취항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에어로케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차질은 없다며 빠르면 한 달 안에 발급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8명의 주자를 가장 먼저 확정지었습니다. 미래통합당까지 이번 주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면 사실상의 대진표가 확정돼 본선 레이스가 앞당겨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영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4.15 총선 본선에 출격할 8명의 최종 주자 선발을 가장 먼저 끝냈습니다. 현역인 오재세 의원이 컷오프된 가운데 실시된 청주 서원구 경선에서 이장섭 전 정무부지사가 이광희 전 도의원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공천자 합동 간담회를 열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을 점검하고 필승 전략을 논의합니다. 후보별 공약을 확인하고 8개 선거구의 당 조직을 후보 중심으로 재편해서 후보를 총력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로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개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한 미래통합당은 이번 주까지 8명의 최종 주자 확정을 목표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권에서 정우택 의원의 지역구를 상당에서 흥덕으로 옮기고 김수민 의원을 청원에서 단수 추천하며 파격 공천을 선보였다면 엄태영, 박창식이 맞붙은 제천 단양과 경대수, 이필용이 경쟁하는 중구 상근에서는 오는 12일과 13일 경선을 통해 최종 주자를 확정합니다.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 후보들 전체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선거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내 의석이 3번째로 많은 민생당은 청주 4곳과 충주 1곳에서 모두 5명의 후보 확정을 놓고 고심 중이며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 1명만을 청주 상당에 공천해 당의 화력을 한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소 정당과 무소속이 여전히 변수지만 사실상 충북 8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완성되는 이번 주말 4.15 총선의 본게임은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충주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10%로 올립니다. 충주시는 기존 6%인 지역화폐 할인율을 이달 들어 8%로 올렸지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어치가 소진될 때까지 할인율을 더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 대출액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고 연말까지 3%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러시아인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경찰들이 한때 격리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어제 폭행 혐의로 입건된 러시아인이 발열 증세를 보여 접촉자로 분류한 경찰 15명을 자가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러시아인이 검체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서 격리 조치는 오늘 오전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충북 기본소득 정치행동이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계 안정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며 한시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마스크를 무상 공급하고 모든 기업이 호흡기 증상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이 줄줄이 폐쇄됨에 따라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강화됐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기존 반찬 배달 서비스에 더해 무료 급식을 이용하는 2,5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최대 2번씩 도시락과 식품 등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 외출 자제에 따른 외로움과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화 안부 서비스도 주 2회에서 하루 1번으로 늘렸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비로 지역화폐를 구매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직원 15,000여 명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비 가운데 12억 원 정도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달을 맞춤형 복지 집중 청구의 달로 정하고 복지비를 집중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한 심야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청주시는 밤 11시 10분에 상당고, 청주외고, 세광고 등 11곳에서 출발해 금천고, 일신여고 등 모두 23개 학교를 경유하는 19개 심야버스 노선의 운행을 오는 22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기 중에만 운영되는 심야버스는 각급 학교가 계약하면 다시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